네, 그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이슈 등 여러 가지 사항들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남은 사람들의 또 슬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대형 참사를 겪은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사고를 겪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한 교통사고를 겪었을 때 네. 또는 뭐 베트남 전쟁이라 우리나라 같으면 6.25 같은 그런 내전을 겪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충격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흔히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직접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이 고통이 심한 사람이 사실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코 자기가 이제 뭐 살아있는 동안은 그 고통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적 고통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좀 줄어들고 조금 극복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자식을 잃은 이런 고통들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가고 쉽게 이제 극복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여러 명을 구조했던 그 세월호 생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뭐 시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신적 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뭐 세월호에 뭐 희생되지 않고 이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남은 생환자들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살아남은 것을 괜히 미안하게 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그 피해 당시의 그런 상황들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보면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플래시백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그 고통을 좀 잊고 극복한 것 같다가도 살면서 어느 하나의 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생각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또다시 상당히 우울해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 이 참사 이후로 어떤 사회적인 분열 모습이 있은 것도 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자나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도 사실 인터넷에 보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참 이게 이제 가진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평가하느냐 이게 좀 분명히 이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 온 국민들이 겪어내야 했던 굉장히 큰 슬픔이고 고통이거든요. 네. 이런 아픔이 있을 때는 서로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우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같이 따둑거리면서 서로 격려해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이제 분열을 갖다가 더 증폭시키는 이런 것, 상대를 자극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파장이 상당한데요. 오늘 하루 정치권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이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 정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해도 칼끝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지 이런 의문들도 제기가 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온갖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증거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절대 어떤 뭐 정치적인 고려 뭐 이런 거에 대해 연연하지 말고 실제로 있는 그대로 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네. 밝혀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네. 어떤 믿음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 전 회장은 이미 사망을 했고 관련자들은 지금 금품 수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메모, 음성 파일, 또 켜졌던 휴대전화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수사 방향을 끌고 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선 뭐 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뭐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통화 내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음성 파일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것과 함께 그 남아 있는 그 문자 메시지 이걸 분석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이제 접촉을 했느냐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네.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폴더형 네. 휴대폰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 그런 휴대폰일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상당히 그 몇 년 전에 자신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통화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한 기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메모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적 증거들이 필요한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 회사에서 어떤 자금 흐름과 관련된 네. 그런 어떤 장부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돈을 줬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뭐 대상과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뭐 적어놓은 그런 어떤 장부들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그 자금이 정확하게 빠지고 그 돈을 뭐 건넸다고 하는 그런 날짜들과 어느 정도 일치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준 사람은 있는데 메모에 오른 당사자들은 절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메모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뭐 이런 내용에 거짓이 담겼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던데요. 보통 사람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는 어떤 심정으로 메모를 남기게 됩니까? 뭐 자살을 앞둔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도저히 지금 현재 이제 정상적으로 뭐 제도적인 어떤 수단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자살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상실감, 좌절감, 네. 낭패감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정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진실들을 밝히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주로 이제 뭐 메모를 남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나에게 이제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참 그 좀 분하다 뭐 이런 마음속에 좀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어차피 자기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은 네. 자기가 그동안 좀 섭섭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이제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살아서 그 당당하게 자신의 좀 억울함을 풀고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말도 들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리적인
그 상태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수사를 막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자신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자기 입장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조사를 하는 분들한테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럴 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좌절감과 이제 낭패감을 갖다 이제 느끼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어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뭐 제도적인 어떤 장치 내에서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상당히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았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동안 고생해서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어떤 상실감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이제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이나 이제 모멸감 뭐 네. 이런 걸 갖다가 느끼게 되면 정말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외로운 심정 그렇게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심정에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좀 극단적인 네.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성전 회장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보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 사람이 5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좀 문제가 되고 했었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강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수사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심리 상태에서 굉장히 내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어떤 정서적인 그런 면에서의 그 압박이라든지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부담으로 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받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조사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결국 그 조사 과정에서 어떤 그 피해자들의 어떤 신병 확보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보안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